네, 3월 14일에 올라가는 영상입니다. 앞서 김해 장유 여객터미널, 원주 종합버스터미널 등 단편 에피소드가 공개됐습니다.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차례대로 표시되어 있는 링크를 타고 가셔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동양고속의 노선 철수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3월 17일부로 동대구 마산 진해 노선을 더 이상 운행하지 않을 계획임에 따라 고속버스 전산 예매처에 17일 이후 배차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총 7차례 운행하고 있는 노선이고요. 특징이라면 내에서 마산 진해 구간만 탑승하면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천일여객이나 고려여객에서 운행하는 대구 서부 마산 창원 노선과 일부분은 많이 비슷하죠. 진해를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서대구와 동대구까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대구 마산간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천일역의 그룹 노선과도 비슷하지만 배차량은 동양고속 노선보다 많고요. 이전에 노선 양도 양수가 수리됐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경상남도를 통해서 전해졌고 동양고속과 고려역에 간 교환이 예정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속이 아니라 직행 노선을 건든다는 건데 그게 동대구 마산 진해 노선으로 점쳐지기도 했고요. 아직은 마산시 버스터미널 홈페이지에 방문해봐도 대구 서부행만 안내될 뿐 동대구행은 여전히 정보가 반영 안 됐고 시외버스 예매처에서도 행선지가 제대로 선택되지 않는데요. 완전히 반영될 때까지 조금만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동해안고속의 대구 출발 단거리 노선이 완전히 없어지게 됐습니다. 앞서 2023년에 한일고속과의 노선 교환으로 동대구 부산노포 노선을 정리하기도 했고요. 2024년 대전복합 동대구 노선도 없어졌고 이젠 동대구 마산 진해 노선까지 정량이 되면서 이제 남는 행선지는 서울 경부행, 동서울행, 인천행, 전주행과 같은 중거리나 장거리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번 사례 말고도 이전 시기에도 노선을 정리한 것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운영 노선 개수가 줄어들고 있기도 했는데 그동안 부산 사상구 완전 철수하고 성남 출발 노선도 일부 빼고 좀 정리했고요. 광주 전남 지역도 이제는 동양고속에서 담당을 안 하죠. 참고로 동양고속은 지난해 겨우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3월 20일부터는 대한여객에서 전주시외 부산사상 직통 노선에 프리미엄을 배치합니다. 전체 중 총 3회의 프리미엄을 운행하고 33,400원으로 운영됩니다. 현행은 동양고속의 전주고속 부산노포 노선만 우등과 프리미엄을 병행 배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위 향토기업 진주차가 서울남부 진주간만 프리미엄을 배치했죠. 시외 프리미엄을 최초로 배치한 운수사 쪽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프리미엄 노선망을 그동안 확장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버스 요금에 우등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주어지겠습니다. 동양고속 노선에 일반 등급을 배치하지 않는데 대한여객 노선을 이용하면 고작 2만원대 이동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이 광주 전남권 60분 이내 연결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광주 나주간 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고 수도권 GTX 수준의 광역급행철도 도입과 전남 12개 시군을 연결하는 순환 광역철도망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 지역의 광역급행버스 M버스 도입 추진도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다시 한번 M버스가 떠오르는 순간인데 조금 정리해볼까 합니다. 이미 예전부터 정부가 지방에도 M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광주 담양 간 M버스를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운송사업자를 모집했지만 세 차례 공고 끝에 결국 접었죠. 광주는 운남동과 첨단지구 롯데마트 등에 서고 담양은 대나무 박물관이나 터미널 중록원 등에도 정차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대전 세종 간 정통 M버스도 추진되려고 했지만 보조금 문제가 겹치면서 무산됐고요. 거제 부산 간도 기존 타고 운수사가 대광에 방문해서 반대 의견을 전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면서 지방 M버스가 상황이 상당히 어렵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까지 풀어낼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있는 판국에 다시 한번 광주 전남 지역에 M버스가 도입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진산전은 아폴로 수소버스가 있죠. 9m급이 있고 11m급 모델도 예정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수소버스가 중국산 부품을 장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도요타의 연료전지를 장착한 아폴로 900이 시장에 출시됐고 당시 도요타 프리미엄에 9년 90만 킬로미터 운행 보증 등을 걸고 수주계약 60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보조금 조기 소진으로 인해 지난해 10대만 인도됐습니다. 우진산전은 아폴로 1100 수소버스 역시 도요타 연료전지를 탑재하는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진산전이 최근 중국의 리파이어사를 연료전지 파트너사로 선정했는데요.
우진산전은 리파이어사 X2 플러스 모델에 들어가는 유닐리아 일렉스타 스택을 국내로 들여와서 수소버스에 탑재합니다. 우선 상반기에 리파이어사 부품이 장착된 9m급 버스를 출시하고 하반기에 11m급 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리파이어사는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연료전지 기업으로 버스 제조사 위퉁을 비롯해서 징동 로지스틱스나 선전의 택배 업체인 SF 익스프레스의 수소 트럭에도 연료전지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진산전의 행보를 다시 한번 짚고 가야겠지만 이번에 또 중국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전기 사양의 아폴로 900이나 1100까지는 이야기가 별로 없었지만 1200부터 중국산 안카이사 반조립을 들여오면서 시장에 출시하고 프로모션에서도 다뤘던 7m급 전기버스도 역시 중국산 반조립으로 들여온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23년에 에디슨 모터스에서 재편된 KGM과 비교되는 측면이 있기도 한데 에디슨 모터스도 중국산 반조립을 내놓은 적이 있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KGM 커머셜 재편 이후 최대한 자체 개발을 통한 모델 출시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일부 부품은 중국산이라고 하지만 차체만큼은 타국에서 들였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죠. 우진산전이 제아모니 철도 차량 제작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찌됐건 버스라는 상용차를 생산하고 있는 입장에서 KGM과 현대자동차 그룹과의 비교와 경쟁도 불가피한데 국산 기술 내지 부품 도입이나 자체 개발을 좀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KTX와 SRT 통합이 계획되고 있는 가운데 현 과정에 있어서 진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SR을 합치면서 지역 본부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서울 본부와 서울 동부본부, 서울 서부본부에 이어서 남부본부를 신설해 SRT와 수서광주선, 수인분당선 등까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한 관계자는 남부본부 신설 없이 서부본부에 합치는 방안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R은 초기에 한시적으로라도 별도 독립책임사업부제 운영을 요구하면서 SRT라는 브랜드는 유지하고 여의치 않으면 KTX 수서 등으로 존치하는 방안도 원하고 있지만 코레일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KTX 운임에 대해선 SRT 수준인 10% 인하 방안이 나왔는데요. 당초 마일리지 제도를 폐지하려고 했다가 국토교통부가 마일리지를 존치하면서 운임 인하 방안을 내놓으려고 했죠.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지침대로 이행하면 손실 약 1,000억 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는데 최근 코레일 부채가 22조 원대에 달하고 있고 경영난까지 불거진 상태에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력 분산식 새 고속열차 발주와 함께 현대로템과 계약을 맺은 SRT 열차의 정비 문제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코레일에 정비를 맡겼지만 정비 품질과 수요 기간 등을 이유로 이종국 사장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차량 제작사의 정비까지 맡기는 방안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조금 강조 차원에서 답변을 남겨드릴까 합니다. 적어도 열차 시리즈 영상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결국 한 단편 에피소드에서 철도 챕터가 많은 시청자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나왔고 이 때문에 콘텐츠층의 재확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초기에 철도 콘텐츠가 정착이 안 됐던 것에서 비롯되고 있고 한참 지나서 철도 내용 자체가 주목을 많이 받는 경우도 좀 나온다면 차차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